경남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곳이 어딘지 아나요? 네, 바로 합천입니다. 서울의 약 1.6배 정도라고 하는데요. 와, 정말 크죠? 합천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팔만대장경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합천에도 역시 곳곳에 문화유적과 놀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합천 곳곳을 한번 다녀볼까요? 출발! 합천 역사탐방 첫 번째 목적지는 합천하면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곳, 또 제일 유명한 곳이죠. 해인사입니다. 이 해인사에서도 선생님 팔만대장경 하면은 정말 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칭송받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안으로 가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가시죠. 네. 세계 문화유산이다. 네. 네, 요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하는 팔만대장경을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저희가 이곳을 쭉 둘러봤는데요, 선생님. 예. 이 팔만대장경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좀 알려주실까요? 이제 경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 부처님의 말씀을 뭐 무슨 화엄경, 뭐 법화경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거를 이제 1절 다 이제 해가지고 8만 장 좀 넘게 이거를 이제 다 집대성한 게 바로 팔만대장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 팔만대장경은 어떤 분들이 만드셨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당대의 어떤 지식인, 스님 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때는 지식인, 스님들이 굉장한 지식인이었으니까 원래 이제 모든 것이 재료가 좋아야 되거든요. 재료가 안 좋으면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책이고 명필이 이제 글을 써도 그건 나중에 비틀어지고 짜개지고 이렇게 끝장이 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나무를 베어가지고 경판을 만든 다음에 틀을 잡은 다음에 물속에 담가, 바닷물 속에 담가가지고 짠물을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틀리지 않게. 해인사에 오면 둘러봐야 할 곳 중 한 곳이 바로 이곳 국사단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국사단은 어떤 곳인가요? 국사단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산신령을 모시는데 신령각 뭐 이런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 그 고유 신앙에서 땅은 여자, 하늘은 남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신령은 당연히 여자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산신령을 수임의 허연 이렇게 돼 있는데 안에는 지금 여자분이 산신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가야산은 또 이제 가야의 이제 건국신화가 있는 데이기도 합니다. 저분이 이제 정겸모주라는 산신령인데, 가야산 산신령인데, 천신과 감흥을 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는 이제 대가야의 왕이 되고, 하나는 가락구의 왕이 된다. 이런 이제 신화가 있는데, 해인사가 들어서려면은, 부처님의 땅이 들어서려면은, 가야산 산신령한테 땅을 빌려야 되는데, 없거나, 그 땅을 빌리거나 얻은 전자로, 이제, 불교 절간 안에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산신령한테 내어준 거죠. 또 여기는 이제, 가야의 건국선화가 여기 담겨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좀 한번 눈여겨볼 만한 그런 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인사에 이어서 저희는 이번에 영암사지로 발걸음을 옮겨봤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니까요, 산도
전체적으로 돌로 이루어져 있는 예, 것 같고 곳곳에 돌들이 많이 보이는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혹시 돌 맞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이 모산재가 저 뒤에 있는 산이 모산재인데 네. 광내산 모산재인데 저 산이 암산이에요. 석산. 저거하고 지금 이 영암사지의 돌하고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옛날에 지기차도 없어요. 네. 헬리콥터도 없어요. 그쵸. 굴착기도 없어요. 돌을 먼 데서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많은 데서는 흙을 가지고 절을 짓고 돌이 많은 데서는 돌을 가지고 절을 짓고 이렇게 한 거죠. 선생님, 이 눈앞에 보이는 이게 성벽처럼 생기기도 했고 하는데 저건 뭔가요, 선생님? 아, 튀어나온 거 말씀이죠. 네. 예, 요건 이제 축대죠, 축대. 음. 축대인데 저 안에 이제 토사가 들어있으니까 압력이 있잖아요. 네. 압력이 안에서 하면은 이 축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저 모처럼 네. 길게 가로로 쭉 들어가 있어요. 이만큼. 아. 보이는 거는 한 10%. 네.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90% 정도 돼요. 저런 식으로 박아 넣어가지고 그 토압이 이제 이쪽 바깥으로 그 밀어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돌못. 네네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예. 여긴가요? 예, 예. 오. 네. 아무렇지도 네. 않죠. 네네. 별스럽지 않게 생겼어요. 있기 있는 그냥 돌 같아 보이는데요. 예, 그런데 이게 원래는 이만큼 있었는데, 아. 여기가 이제 원래 이 바위가 이만큼 있었는데, 떼어낸 자국이죠. 아. 어떻게 떼어내느냐? 네. 이게 이제 친구들이 너무너무 신기해 하는데, 예, 이렇게 먼저 홈을 팝니다. 네. 이렇게. 네. 홈을 판 다음에, 여기에 나무를 꽉 끼워 넣는데, 그 나무는 마른 나무여야 돼요. 아. 왜냐? 거기다 물을 부을 거거든요. 아. 물을 부으면은 나무가 부르면서 돌이 쫙 갈라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떼어내서 가공하고, 떼어내서 가공하고, 떼어내서 가공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아. 우와, 정말 가파르네요, 선생님. 예, 가파른 것뿐만 이 돌이 하나예요. 아, 이게 하나예요? 예. 아. 통돌을 이렇게 팠어요. 오. 예.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거고. 이거는 이제 국민 보물이 돼 있죠. 오, 바로 예. 옆에 있는, 네. 쌍사자석등이죠. 쌍사자석등. 쌍사자석등. 예, 여기 두 석등이. 그러고 보니까 사자 두 마리가, 네, 네, 딱 받치고 받치고 있네요. 네. 이 석등이 특별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게 한 시대의 어떤 유행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책 표지로 소개가 돼가지고 국민적으로 다 알려져가지고 누구나 이 엉덩이를 한번 만져보고 싶어하는 네. 이 부드러움 돌이지만은 그 부드러움과 뭐 착각이지만은 따뜻함 뭐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는 그런 조형미를 갖춘 석등이죠. 예. 예, 요게 이제 금당 동쪽에 이제 축대에 새겨진 건데, 거의 이제 그대로, 원형 그대로입니다. 여기 일단 그 갈기가 나 있어요. 네. 그런데 표정은 보통 보면은, 위에서 보면은 친구들한테 물으면 개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갈기가 있으니까 사자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햇빛이 들면은 오전에 굉장히 더 환하게 잘 보이는데, 또 표정이 위에서 보면 좀 환한 것 같고 네. 앞에서 보면은 웃는 것 같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꼬리 모양이라든지 발가락 저런 것들이 잘 섬세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런 이제 디테일한 데서 이제 다 살아 있거나 말거나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조각은. 그래서 이제 요 전체적으로 좀 생동감이 넘친다. 저런 이제 디테일에서 네. 뭐 요런 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저기 여기가 아무 기록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밀교 계통이 아닐까 짐작할 수 있는 조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어. 예, 저기 이제 그 금당 불상을 놓았던 걸로 짐작되는 밑에 네. 새겨져 있는 조각들이 있죠. 아, 예, 여기 보니까 예. 선생님 많네요. 예. 이쪽 여기 본존부를 아마 모셨던 자리 같은데 네. 그 밑에 보면은 깨어지기도 하고 남아 있기도 한데 어쨌든 요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네.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죠.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앙코르와트 사원이라든지 이런 동남아시아 쪽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조각들이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진짜. 그래서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이 사원이 밀교 계통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짐작을 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네. 영암사지 귀부로 왔습니다, 선생님. 예, 예. 귀부라는 게 뭐죠? 아, 거북이 모양, 받침돌 네. 뭐 이런 정도 뜻인데, 네. 뭐를 바쳤을까요? 일단 거북이가 뭔가의 이 비석 같은 걸 네, 맞습니다. 바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맞나요? 예. 네네. 원래 저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저거는 문화재청에서 그냥 모양 내라고 이제 이후에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는 저거보다 더 큰 두께로 쭉 높이로 해가지고 솟아가지고 네. 비석이 서 있었겠죠. 근데 그 비석은 깨어지고 없습니다 지금. 아니 저도 선생님 이렇게 우리 역사 탐방하면서 예, 예. 이 비를 많이 이렇게 밑에서 깔고 있는 거북이들을 많이 봤는데 예, 예. 그 거북이보다 여기 있는 거북이가 엄청 문양도 훨씬 정교한 것 같고요, 선생님. 예. 크기도 아주 크고 거북이 치고는 상당히 미남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나요? 맞습니다. 예, 이걸 보면은 진짜 너무 이렇게 정성 들여서 조각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네. 먼저 요 밑에 이 목덜미에 네. 요 이제 가로 주름 네. 생생하고요. 그다음에 거북등에 여기 네. 이제 육각 팔각 모양이 이제 등짝 이게 다 생생합니다. 맞아요. 예, 거기에다가 네. 이런 구름무늬까지 다 집어넣어놨어요. 이야. 예. 섬세한 문양을 가진 거북이가 참 사실 드물죠. 드물죠. 예. 근데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뒤쪽으로 조금만 더 가보시죠. 뒤에 또 있다고 하네요. 예. 네. 선생님, 예, 예. 이 거북이 등짝에 이 문양 예, 표현이 육각 제대로 나 있고요. 앞에보다. 그 다음에 이제 연꽃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이렇게 다 있습니다. 진짜 디테일하네요. 앞구는 이 척추. 어머머머머머. 이야, 이거 척추를 다 돌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예, 예. 와. 거기다가 마지막 네네네네. 요거까지는 이제 네. 생동감을 주는 것까지는 안 돼요. 왜냐 이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네네. 근데 움직이는 것을 움직이도록 해놓은 게 꼬리입니다. 요 꼬리가 살짝 말렸다가 네. 다시 말리면서 전체적으로 이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합천 역사탐방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뇌룡정입니다. 선생님, 뇌룡정 하면 남명조식 선생님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남명조식 선생은 그 이제 조선시대 3대 유학자, 태계이황, 율곡이 하고 이제 이렇게 남명조식 이렇게 꼽는 그 중에 한 분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태계이황하고는 같은 해에 태어나서 나중에 그 남명조식 선생이 2해를 더 사는 그런 이제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추구하는 바나 이제 기풍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달랐는데, 좀 쉽게 말하자면 이제 태계이황 같은 경우는 좀 얌전하고 온순한 편이었다면은 남명조식은 기상이 아주 씩씩한 이런 분이었고, 또 한쪽은 이제 예 이런 것도 중시한다면은 남명조식 선생 같은 경우는 경의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는 의가 아니다. 바로 실행을 해야지 의다. 실행하지 않는 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알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머릿속에 든 것만으로는 알미 아니다. 실행할 때 그것이 압니다. 뭐 이런 식이라 가지고 실천을 굉장히 중시하셨어요.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가운데가 네. 이제 바로 그 뇌룡정이고, 네. 이쪽에서 뇌자를 땄고, 네. 이쪽에서 용자를 땄어요. 아. 뭐 이쪽을 읽으면은 연목 일회성, 이쪽은 이제 시거 이룡현 이렇게 되는데 네. 뜻은 비슷해요. 그 이쪽은 이제 연못처럼 묵묵히 있다가 우레처럼 소리를 내라. 그리고 이쪽은 이제 시체, 전 시동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시동처럼 그걸 엎드려 가지고 살고 있다가 용처럼 나타나라. 언제? 이게 중요한데 네. 언제? 언제?
자기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세상이 필요할 때. 남명 조식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남명 조식 선생님께서는 벼슬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시험을 한 번도 안 치신 건가요?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네. 한번 가볼까요? 네,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예, 이쪽으로 오면 됩니다. 과거에 급제하려고 노력한 10여 년 동안 세 차례나 실패하고 물러났으니. 아, 낙방하셨군요. 예, 3번 떨어졌습니다. 세 번 쳐서 3번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이게 네. 본인의 뜻도 좀 없지는 않았겠지만은 주로 이제 모친의 뜻 많이 바랐기 때문에 이제 이 친주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더 이상 과거를 보지 않겠다 이러고 안 하는데 그때 모친을 설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예, 이제 남명 선생이 이 제자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월사금도 받고 수음료도 받고 그렇게 한 줄로 알고 있어요. 네,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죠. 예, 제자 사제지간이라는 것이 맨날 등교하듯이 오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띄엄띄엄 또 모를 때 이제 묻고 찾고,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한 번씩 모이고 이제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어떤 월사금을 내는 구조, 수업료를 내는 구조 이런 건 아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명 선생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선생이 이제 그 가난을 즐겼던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정도였을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여기 이제 편지에 나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한국의 대표 사찰인 해인사, 그리고 자랑스러운 국보 8만 대장 경판과 영암사지, 남명 조식 선생의 생가를 찾아봤던 합천 역사탐방. 합천 곳곳에 스며있는 사람과 역사의 이야기를 한가득 듣고 또 우리는 경남의 다른 장소로 찾아갑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